안녕하세요, 세금입니다. 태국 여행 가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다가 의외로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저도 태국 여행 갔을 때 이건 왜 안 되지? 이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싶었던 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국 여행하실 때 미리 알고 가면 불필요한 문제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태국 여행 시 많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6가지를 실제 상황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가장 아무 생각 없이 가장 쉽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흡연입니다. 길거리에서도 해변에서도 현지인들이 피우니까 여긴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태국에서는 모든 곳에서 흡연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사원 근처, 학교 주변, 공공장소나 일부 해변에서는 흡연이 금지되거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 최대 5,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전자담배인데요. 태국은 대마가 합법화된 후에도 전자담배는 계속 불법이었습니다. 전자담배는 마약은 아니지만 수입 소지 사용 자체가 모두 금지된 물품인데요. 경미한 흡연 위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전자담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로 가서 정식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 관광객들 중에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다들 하던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들 하던데요는 면책 사유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또는 어제는 괜찮았는데요? 이 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단속이 이루어질 때는 외국인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태국이 흡연이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금연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담배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굳이 해서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럴 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순간도 있죠. 예를 들면 식당에서 음식이 잘못 나왔거나 택시기사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대표적인 경우일 건데요. 보통은 이게 뭐예요 하고 따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태국에서는 이 순간부터 오히려 상황이 조금 더 안 좋게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태국 사람들도 도와주려고 다가옵니다. 상황을 이해시키려거나 설명해 주거나 중간에서 해결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커지거나 화가 섞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이때 도와주려는 사람들도 조용히 돌아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태국에 있는 마이펜라이라고 하는 괜찮아 천천히 가자라는 문화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화를 내거나 따지기보다는 미소를 지으면서 차분하게 천천히 말하는 쪽이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언어도 안 통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태국에 와 있고 그들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따르는 게 결국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는 겁니다. 휴가를 와서 화를 내고 기분 상하고 여행을 망치기보다는 잠깐 한숨 고르면서 한 템포 쉬면서 살짝 미소를 짓고 부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훨씬 문제가 빠르게 좋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태국에서 자유로워 보이지만 의외로 규칙이 많은 술 이야기입니다. 태국에 오면 거리 곳곳에 바도 많고 해변에서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술에 관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태국에는 술에 대해서도 분명한 규칙이 있는데요. 먼저 불교 기념일이나 왕실 관련 기념일, 선거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술 판매가 금지가 됩니다. 저도 태국에 처음 갔을 때 편의점에 갔더니 술 냉장고가 전부 다 가려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오후 5시부터 판매가 됩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또 어느 날 밤에 술집에 간 적이 있는데 가게는 오픈이 돼 있는데 주문은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정이 딱 지나자마자 바로 주문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날이 금주인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태국에는 우리와는 다른 금주일과 술 판매 금지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2025년 11월 태국에서 금주법 강화 조치가 잠시 시행이 됐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술이 테이블 위에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상인들과 관광업계의 반발이 꽤 컸습니다. 결국 관광업과 상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12월부터는 다시 폐지가 됐고, 현재는 약 6개월간 지켜보는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태국에서는 술 판매 시간만 지킨다고 해서 어디든지 마셔도 되는 건 아닙니다. 술을 편하게 마셔도 될 것 같은 해변이나 길거리에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금지가 되거나 단속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속도 간혹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은 단속 상황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국은 2022년 대마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태국은 대마가 합법인 나라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합법화가 시행된 이후 약 2년 정도가 지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고, 현재 태국의 대마 정책은 완전한 합법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부분적 허용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나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태국 정부가 허용한 범위는 주로 의료 목적이나 관리 통제가 가능한 영역에 한정되어 있고, 특히 공공장소에서에 대한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태국을 다녀왔는데 길거리나 상점에서 여전히 대마를 판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합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판매가 보인다고 해서 사용까지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태국은 현재 대마 관련 법과 규정을 정리하고 있는 과도기 단계이고요. 지역별로 상황별로 단속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괜찮아서 안 잡는 건 아닌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대마를 하게 되면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태국에서 대마는 합법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자유로운 사용은 아닙니다. 한국인에게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태국 여행에서 대마에 대해 호기심조차 갖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괜히 여행지에서의 선택 하나 때문에 한국까지 문제를 갖고 올 필요는 없겠죠? 많은 관광객이 태국에 오면 꼭 멋있고 신비로운 태국 사원을 한 번쯤은 방문하게 되는데요. 관광객이 많이 찾다 보니까 사진 찍는 관광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원은 태국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관광지 기준으로 행동을 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무례한 행동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신성한 공간인 만큼 사원에 들어갈 때는 복장이 중요합니다. 민소매나 짧은 바지, 짧은 치마 같은 복장은 입장이 제한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복장을 잘못 입었다고 해서 바로 쫓아내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원에서는 입구에서 긴 바지나 가운을 빌려주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이때 무료로 빌려주는 것도 있고요. 보증금 100바트에서 200바트를 내고 나올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용하면 사원을 아주 즐겁게 관람할 수가 있겠죠. 자, 사원 안에서 떠들거나 뛰어다니거나 과한 포즈로 사진을 찍거나 하는 행동은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는 그들의 신앙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사원에서는 관광객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누군가의 신앙 공간에 들어왔다 생각을 하시고, 신성한 공간인 만큼 조용히 보고 느끼고 존중을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할 때 여행도 훨씬 더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자, 태국 여행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왕실, 특히 국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태국에서 왕실은 단순한 유명인사나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기준으로 보면 별일 아닐 것 같은 행동들이 태국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폐를 밟는 행동. 태국 지폐에는 국왕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발로 밟거나 지폐를 발로 막는 행동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의도와는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손으로 짚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왕실 관련 농담입니다. 왕실이나 국왕을 두고 농담을 하거나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태국에는 왕실 모독죄가 있고 이 법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한
굉장히 강한 처벌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건 아니고 몰랐다, 장난이었다 이런 거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실과 관련된 표현이나 농담은 아예 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길거리나 건물 안에서 국왕 사진이나 초상화를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앞에서 장난스러운 포즈를 취하거나 가볍게 사진을 찍는 행동은 현지인들이 불쾌하게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행동을 할 필요 없이 이 앞에서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태국 여행에서는 왕실과 관련된 행동만큼은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여행은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태국 여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세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